사업을 설립하신 연도가 그럼 정확하게 언제쯤이에요? 92년이에요? 93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88년에 네. 옷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조그맣게 88년. 이제 구멍가게 소매업 어디서요? 다운타운 엘리에서요. 다운타운 헨리. 소매업으로. 네.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매니팩처를 했죠. 공장을 가지고 이제 직접 매니팩처를 했었고요. 봉제 공장. 예, 봉제 공장을 네. 가지고 매니팩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폭동이 났고요. 그러니까 공장 세우신 직후에. 예, 예. 그럼 그때 공장 쪽은 좀 피해가 없지 않았어요? 공장은 당시에 이제 빌딩 숲 안에 뭐 네. 5층, 뭐 10층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인 무슨 뭐 약탈을 당하거나 방화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공장이라는 게 홀세일이 장사가 돼야 오더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장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한인들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피해죠 사실상. 그럼 그때 그 도미노처럼 없어졌다는 게 한인 업체들도 같이 무너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당시에 저랑 같은 시기에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리테일 수화미실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화도 당했고 약탈도 당했고. 거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떼다가 수화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외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한 그 외상값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타격이 있었고요. 혹시 기억은 나실지 모르지만 대충 그때 손해 보신 액수는 그때 당시 얼마 정도? 당시에 92년도 제가 7월달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빚이 30만 불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초창기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분들하고 어떤 게 제일 좀 뭐랄까요 힘들었다거나 그분들에게서 제일 호소했던 그 당시의 어려움 이게 뭐였어요? 이 폭동은요, 인슈런스가 커버가 안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무런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 이런 코로나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PPP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폭동은 그런 게 전혀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자금이 가장 절실했었죠. 그래서 은행이 당시에는 뭐 한미은행, 중앙은행, 그리고 가주외환은행 뭐 그렇게 한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규모도 작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쉽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은행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그거를 방법을 나름대로 알게 됐고 그러니까 미국의 비즈니스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사업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던 은행들이죠 사실상. 커뮤니티 은행들. 근데 그 당시 은행들도 타격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 대출한 사람들 불타고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그랬던 분들은 그런 은행 돈을 쓸 규모들이 안 되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적은 아니었었을 거고요. 거의 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담보를 다 주고 여기는 돈을 하니까 한국하고 틀리게 순수 개인 크레딧이 아니라 담보 대출이 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절실히 깨달은 게 이제 담보의 중요성을 제가 알게 돼서 부동산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뭔가 아까 말씀하실 때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거 모습들 이렇게 폭동 30주년이라는 의미 부여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제일 강하세요? 저는 이제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의 유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업체들과의 유대 관계. 그러니까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은행도 규모가 그 당시에는 더 작았지만 같이 성장을 하고 또 손님들도 리테일 가게 10개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같이 20년, 30년을 같이 하면서 뭐 100개, 200개가 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한인 업체들 방금 말씀하신 건 주로 이제 한인 업체들하고 같이 한인은행 그다음에 한인 리테일 업체들.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같이 뭐 경험을 겪으셨던 분이랑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끼리 계시면 네. 보통 이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세요? 옛날 생각 한 번씩 얘기를 하시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어떤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지. 그때는 이제 사업 모델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뀐 게요. 당시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매니팩처를 했었어요. 원단을 직접 사서 여기서 원단을 잘라서 여기서 봉제를 했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게 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무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무역의 거의 선발주자였죠. 그래서 중국이랑 무역 거래를 한 지가 이제 20년이 거의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지에서 매니팩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동청 문제다, 뭐 레이버 이슈다, 거기다가 미니멈 웨이지도 높아지고 오버타임 뭐 이런 그 제약들이 저희 회사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작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약간 주먹구구식의 그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체계와 규모를 갖춘 그런 업체들로 성장한 곳이 많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인 다른 같이 연락하시는 그렇죠. 분들. 같이 이제 서로 우리 경쟁업자도 그렇고 이제는 당시에는 거의 이제 맘앤팝의 그 스몰 사이즈 비즈니스들이 즐비했다 그러면 맘앤팝이라는 게 가족. 그 가족 단위 네. 아니면 또 소규모 네. 리콜스타를 네.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마켓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형 마켓을. 그만큼 한인들의 그 의류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폭동대로 돌아가서 폭동을 소식을 접하실 때 그럼 거기 다운타운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이제 폭동 접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셨고 어떻게 이제 한 5일 동안 활동을 하셨는지. 예, 당시에는 저희가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제 방송을 해주는 거를 듣고 제일 먼저 알게 됐고요. 네. 그 당시 라디오 코리아가 저희 그 한인 커뮤니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디오 코리아에 전화를 하셔서 당시 이제 약탈을 당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3, 4, 5 모여서 그냥 젊은 혈기에 쫓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약탈 방화를 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힘이 약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마 제가 더 이제 커뮤니티 봉사나 이런 단체 생활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의료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고 이사를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인에서 일정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그 다른 점은 지금 한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임팩이 생긴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거나 뭘 저걸 하면은 정부에서 진짜 들은 지 많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저희한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뭐 어떤 뭐 봉사 자원 활동 뭐 이런 걸 하셨다고 얼핏 제가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경찰한테 연락을 해도 경찰이 도움을 안 주고 했었으니까 저희 그 다운타운의 상가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끼리 3, 4, 5, 뭐 센티 길목에서 모였었어요. 어디? 센티. 센티? 네, 센티 골목에서 모여서 저희가 당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0여 명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는 이제 봉제공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봉제공장 밴을 또 제공을 해주셨고 또 당시에 그 경찰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해줬던 게 자기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방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경찰들이요? 예. 그래서
하다못해 로스앤젤레스 길을 한 예로 로스앤젤레스 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페트롤을 우리 스스로 도는 거예요. 밴을 타고 각자 자기 자가용을 타고 세 명에서 네 명씩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걸 하게 하면서 우리가 나름 워싱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림픽까지를 저희가 이제 차로 같이 이렇게 계속 그 자체 경비를 썼었죠. 그러니까 올림픽 워싱턴 서쪽은 그러면 어디쯤? 그럼 서쪽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메인에서부터 메인에서부터 당시에는 산페드로까지. 샌피드로. 산페드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인 업체들 밀집했던 그 규모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빨이 빠져 있었고 지금은 단단하게 그 안에 꽉 차 있으면서 조금 더 익스팬드가 돼 있죠. 현재는 센트럴까지. 어떻게 보면 USC부터 한인타운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거였잖아요. 그 폭동 그 피해가. 네네.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쪽에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자체 자율방범을 하시고 했던 이유? 그 뭐. 아까 그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로스앤젤레스 길에서 네. 웨스트 사이드의 가게들이 저희는 이스트 사이드의 그 어크로스 스트리트에 있었었고 당시에 이제 경찰이 그 앞에서 가게를 약탈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경찰한테 요청을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때 자기네들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저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움직여서 그 약탈하는 거를 좀 제재하고 그랬었죠. 실질적인 뭐랄까요 대치나 충돌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 예.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어느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향해서 총을 쏜 적도 있었고. 그래요? 예. 그 무리들 중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뭐 사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각자들 좀 무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나눠주셨었어요. 그런 적도 그래서 무기를 소지하신 분들도 계셨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야구방 많이 들고 다니면서 저거 했었고 지나고 보면 정말 참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니고 무법지대도 아니고 경찰은 길 건너에서 쳐다보고 있고 우리한테 가이드를 해서 가르쳐 준 게 절대 등을 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지에서 당시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뭐 소설 같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런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딱 그걸 지켜보시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근데 이제 멀쩡한 스페니시 애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채널 5나 이런 데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Today's a free day라는 거예요. 스페인 라틴계. 네, Today's free day.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약탈하시는 분들의 그 인터뷰를 하면서 Today's a free day라는 거예요. 그 free day가 며칠을 갔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이미 1세들이 무슨 자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규모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매장 안에 있는 인벤토리가 다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을 나와서 그렇게 스스로 방어를 하고 그렇게 견뎠었죠.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때는 젊어서 사실 뭐가 뭔지도 몰랐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이었어가지고. 그럼 그때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연령 그 이사장님은 그때 당시 저는 이제 20대였죠. 정확하게 몇 살 정도? 그냥 20대 중반이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정도. 다른 분들은 많죠, 연령대가. 제가 제일 어린 그룹이었고요. 다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5일 동안 한
진정되기까지가 5일 정도였었잖아요. 네. 시작하고 그러면 네. 이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자바 쪽을 지키시던 거고 네. 반대로 한인타운은 이제 슬슬 완전히 불타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소식 들으면서 좀 거기 계셨던 분들은 어떤 심정이고 무슨 그래서 말씀들을 저 같은 나누는지. 경우는 이제 동대문 시장, 당시에 동대문 시장, 그리고 원산면허, 거기 그리고 가주마켓, 이제 거기에 지붕에들 올라가셔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가짜 총을 들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정도는 공기총을 들고 그냥 거기서 경비를 쓰신 분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저 친구들이 곳곳에 거기 있었어가지고 당시에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맨날 며칠 밤샌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한인타운은 사실 더 피해가 심했거든요. 유가하고 웨스턴에 건물이 불이 났었고 당시에 막 그런 자료들이 아마 있으실 네, 거예요. 다 있어요. 네. 그 당시 저는 이제 아내가 그 한인타운에 삼가하고 하바드에 살았어가지고 폭동 때 그래서 걱정이 돼서 거기를 가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유가가 불이 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약탈자들이 웨스턴길에 다니고 또 유가길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깔려 있었고요.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그냥 약탈하고 약탈자가 된 거죠. 그 평범한 주민들이 갑자기 그냥 약탈자가 된 거예요. 뭐 기자님들이 얼마 전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 아마 그 약간의 그 조그만 네, 그런 사고가 게 있었던 네. 거를 보셨겠지만 거기에 그 가게들 약탈하고 이런 걸 보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당시에 그 블랙 라이브즈 매를 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뭐 약탈한 사람들은 스페니쉬들도 많았었고 네. 주로 젊은 층들이 많았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지금은 그래서 당시에 뭐 빅5 스토어 뭐 이런 그런 스토어들이 다 털렸었죠. 지금 한 30년 이제 하시면서 그 심리가 뭐라고 보세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뭐 사실 이제 저희 선배님들은 옛날에 다그 대학가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던 분들이 계신데 당시에 대학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한 사람들도 꽤 있으시듯이 이런 폭동들 이런 군중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르르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나만 안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군중 심리, 그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1차 완파 이렇게 번지지 않았나. 그리고 경찰들이 컨트롤 안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더 그냥 프리데이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 자료로 인터뷰를 보시면 그 약탈자들한테 얘네들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전 딱 하나 기억나는 게 프리데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사님이 볼 때는 자칫 정말 경찰이든 시당국이든 이런 데서 초기에 이런 거를 조치를 안 하면 얼마든지 또 재발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30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또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요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 느끼셨겠지만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주 방문이 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피해가 없었어요. 오데리하고 웨스턴에 딱 주동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가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럼 어디다 해가지고 글로 쑥 모여가지고 같이들 약탈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당시에는 무슨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었는데도 그냥 뭐 불나고 뭐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이제 몰려서들 이렇게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폭동을 특히 LA에서는 몇 번을 벌써 겪었으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도 아마 않을 거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인들이 많이 또 뭐 아르도 아리클에서 얘기를 하자면 무장이 돼 있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총 있는 사람도 없었고 당시에 총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고 그럼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겠 나름 이제 많은 준비가 돼 있고 그만큼 저거 돼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인들의 경제력 성장이 굉장히 뒷받침이 돼 있어서 이제는 그런 일은 똑같이 당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인 커뮤니티의 이 경제력이 이런 거를 예방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일단은 경제력이 신장이 됨으로 해서 정치력이 또 신장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펀레이징들을 하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제 연락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펀레이징을 함으로 해서 앨리스트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당시 이민 세대 때는 시의원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다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도 사실 그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폭동 이후에. 그래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치안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당시보다는. 그럼 이제 한인회 활동도 하셨고 의료협회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의료협회는 일종의 이제 직능단체고 한인회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 봉사단체인데 네. 이걸 하시면서 이렇게 주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네. 실질적인 그런 인식 변화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낍니다. 조금 그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한인 커뮤니티나 한인 그런 의료협회의 어떤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인식들을 보이는지. 일단은 저희 그 의료업계 쪽에는 한인들이 거의 한 90% 이상을 이 인더스트리를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LA 지역. 예. LA의 홀세일 비즈니스, 그 우리 도매업, 뭐 우리 무역업, 우리 생산업 이걸 통틀어서 거의 한인들이 한 90% 이상이 이 인더스트리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이제 GC들이 폭동 때는 같은 경우는 이제 GC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GC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역을 한인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이 그 인더스트리를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보는 포인트의 변화, 정부에서 보는 이런 포인트의 변화는 LA 가르멘트 쉐익은 한인들이 거의 이제 많은 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줄리 그 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GC들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정치권에서는 좀 어떠세요? LA 시 정부나 뭐 지역의 연방의원들이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 이전에 펀레이즈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워낙 한인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펀레이즈를 통해서 모이는 돈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만큼 인볼브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커뮤니티에 대해서 별 관심사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 커뮤니티의 그 경제력을 뒷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펀레이징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그분들한테 서포트를 해드리고 또 많은 2세들이 참여해서 서로 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폭동 때는 랭귀지 베리언스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랭귀지 베리언스가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그분들이랑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과의 틀린 점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하는 이제 커뮤니티의 나름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 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 타운이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그런 정도의 밖에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이걸 그냥 폭동 30년이라는 걸 한번 되짚으셨을 때 한인 사회나 어떤 말씀을 좀 제일 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단체장 일들을 왜 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단체 일이라는 게 non-profit organization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이득이 생기거나 무슨 뭐 개인적인 영단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
사실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사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무도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존에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한일 같은 경우 이제 로라전 회장님을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여쭤봤어요. 뭐 때문에 하시냐고. 두 분은 의사시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시고 저하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할까요? 또 돌이켜보니까 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또 내가 안 하면 또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어느 정도 보람도 좀 느낄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는 것도 크고요. 제가 지금 30년 전과 30년 후 이후에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 또 꼭 비즈니스 오너가 아니라 한 개개인들이 다 같이 진짜 투표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 투표 행사권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어느 정도 요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LA 4.29 폭동을 보시자면 거의 비슷한 저건데 피해의 그거는 완전히 현저히 틀리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30년 전에 저희 한인타운에 뭐 힘이라고 표현하자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우리 한인들의 그 정부에서 바라보는 한인 사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틀려진 거죠. 그게 이제 나름 선배님들 그 정치적 그 신장을 위해서 뭐 다 귀중한 자기네 그 자금들을 그 정치인들한테 그 펀레이징 모아서 해주면서 우리 말을 전달을 했었고 그런 그 전달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목소리가 커져서 나름 이제 우리 한인타운에 모두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발언권이 생겼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무관심보다는 참여해서 그쵸. 그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드러나진 않아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시면 30년 동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30년 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투표나 정치권이나 벌써 지금 현재의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 당시 30년 전은 4.29 폭동이고 지금 현재 우리 한인 사회를 보자면 그 조지 플로이드 사태고 그거를 이제 느끼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또 사실 우리가 뭐 방화나 약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트 LA 쪽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이번에도 일이 터지니까 나름 335 모여가지고 스스로 프로텍트를 하고 저걸 하셨는데 그거를 안 해.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하시던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 우리는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셔서 이제 로라전 회장님이 당시 이제 주지사한테 연락을 해서 주 방위군을 파견을 받게끔 했던 거죠 한인회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사실.